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자, 다음 중 여러분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 주식으로 5만 원 잃었지만 족발 먹은 셈 치지 뭐. 한시도 나는 주식에서 눈을 뗄 수 없어. HTS가 눈앞에 아른거려. 혹은 5% 수익 냈는데 100% 오른 것처럼 한 방 쏘는지, 아니면 팔 때까진 손실난 게 아니야. 이건 그저 숫자일 뿐이야. 정신승리를 하는지. 무엇보다 언젠가 한 방이 올 거라고 믿는 분이 계신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분의 조언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3억 원이 넘는 거금을 잃었다가 한때 주식 중독에 빠졌던 정신과 의사 얘긴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이 오늘 살려 주식시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3억 원을 날렸다. 일단 원금은 되찾으셨는지 그거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은 옛날에 잃었던 그 손실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고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안정적 투자. 거기에 밑줄을 쫙 긋고 싶은데 한때 병원에서도 주식에 푹 빠진 의사로 좀 유명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소문이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스스로 되게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근데 주식에 빠지다 보면은 본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리고 9시부터 주식장 끝날 때까지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이게 제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고 결국 병원에 소문이 나서 1년 만에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됐었습니다. 아, 이게 실업의 위기로까지 내몰릴 정도로 주식에 몰두를 하셨다는 건데 뭐 그런 거네요. 만약에 환자가 와서 저는 그렇게 떡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네? 떡상이라고요?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주식에 언제 어떻게 빠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사실 2011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여기 중독이 됐던 거는 한 2015년부터였어요. 그래도 꽤 오래되셨어요. 시장에 들어오신 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진 않다가 제가 2015년에 3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이렇게 팍팍 긁어 모아도 서울에 그 정말 마음에 드는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근로소득으로는 네. 그때 당시에도 집값은 비쌌어요. 물론 그때보다 더 올랐지만. 그래서 욕심이었던 거죠. 제 분수에 맞는 어떤 집을 구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남들과 비교하다 보고 뭐 요새 포모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좋은 집 갖고 있으면 저도 따라가고 싶고 막 서둘러서 남들이 이룬 것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저도 무리하게 주식으로 이 돈을 빨리 한 2배 정도 불려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자, 이런 욕심에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본인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신과 의사는 왠지 딱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니야, 그만 가자. 나는 여기에서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자, 박종석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해.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인가요? 사실 그거를 전두엽의 그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성의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욕망을 통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를 그때만 해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저는 그 밀고 당기기나 어떤 욕망의 컨트롤이 잘 될 거라고, 전두엽의 기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저를 착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보지 않고 저를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고 욕망에 대해서 이런 핸들링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저를 조금 약간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약간 저를 자만하게 만들었겠죠. 이게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면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가산을 잡힌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가족을 잡히고 그렇죠. 그런 네. 경우까지 있었잖아요. 과거의 도박판에서는.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보신 거예요? 그 그러면? 도박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그 보상회로라는 곳이 있어요. 중내 흑색질 부분인데 거기서 욕망의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욕망의 도파민이 일정 수위를 넘어버리면은 전두엽이 마비가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뇌 전체가 욕망으로 인해서 젖어버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 흔히 포털에 나오는 뇌구조 안에 욕망이 99%인 상태, 1%의 식탐과 네, 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계산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런 식의 되게 내로우 앵글을 정말 맹목적으로 이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도파민적 사고에 빠지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고 승부, 자존심, 도파민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수를 하더라도 이걸 스스로 반성하지가 않고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성의 힘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2015년 9월에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내가 정말 내가 성을 바꾸겠다 이 정도 각오를 하셨고 2011년부터 4년 동안 모아온 적금, 정기예금 2억 원어치 모두 해지했다. 심지어 의사 면허증을 들고 가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2억 원 더하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면 3억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주식시장에 다 올인하신 거예요? 세 종목에 올인을 했습니다. 세 종목. 예. 그리고 정말 우량주도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우량주만 골라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제대로 안 났던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제 책임이었죠. 근데 그거를 원인을 저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재무제표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고 종목에 대한 공부나 어떤 이런 준비도 없이 경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셨어요? 그때? 아니 남이 추천해 주는 걸 샀죠. 어머 이건 사야 돼. 네. 그리고 뭐 찌라시 같은 거 믿고 네. 뭐 지금도 되게 종목 토론방, 뭐 증권방, 카카오톡, 뭐 비밀방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고 네. 그렇게들 초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우량주 있잖아요. S전자. 네. 뭐 이걸 해가지고 야 5% 이거 먹을 거면 주식을 뭐하러 하냐 이런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주식, 단타, 정치 테마주, 바이오주 이런 걸로 위험하고 정말 유동적인 그런 욕망의 어떤 주식에 제가 손대게 되는 거죠. 그 보통 초보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은 초보들이 들어오면 수금해서 나가십니다. 그거 그렇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손실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3억 원을 투자를 하셨어요. 세 종목에 올인하셨다고 하셨고 희망회로가 돌아가서 손실은 얼마나 보신 거예요? 그게 3억 원을 그 올인 투자를 했는데 네. 한 몇 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이성이 있었어도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반토막이 말이 반토막이지. 말이 반토막이지 네. 1억 5천만 원 손해보면 네. 손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못해요. 해요. 게다가 1억은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 재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이때라도 손절을 하고 어떤 휴식을 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 찾겠지만 현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의 어떤 마비되는 어떤 우리의 뇌는 다른 선택을 해요. 그 물타기를 하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평단을 낮추겠다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네.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위험한 주식을 삽니다. 장외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1년에 걸쳐서 제 모든 월급을 그때 진짜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됐어요. 아이고 회사는 정말. 걸어 다니셨나요? 네, 정말 그러니까 기름값밖에 안 쓰고 네. 밥도 병원에서 다 먹고 정말 모든 월급을 다 주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그 반토막이 난 계좌에 1억을 더 붓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6년 12월 말에 마지막 제가 어떤 승부로 뭐 그때 힐러리 그 대선주 정치 아이고. 테마주에 올인을 했다가 사장님이 힐러리 후보하고 악수하셨나 보네요. 네.
그땐 다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것까지 실패를 하고 2016년 12월 말에 계좌가 마이너스 79%였어요. 마이너스 79%요. 그래서 마이너스 3억 2천까지 계좌가 망가졌었죠. 야, 이게 마이너스 3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정신과 의사의 뇌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일반인들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공황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어떤 거냐 공황장애가 물어보시는데 별거 아닙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잃어보면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주식 계좌를 보면 이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고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걸 마우스 클릭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일상은 이미 마비된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게 현실인지 받아들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일상 마비되고요. 대인관계 마비되고 사회 직업적 기능이 마비돼서 내가 출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빚이 지금 마이너스 3억 2천을 찍었는데 내가 월급 몇백만 원 버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돼서 제가 어떤 근태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일에 어떤 집중력이나 수행 능력도 굉장히 폭락하게 되죠. 그러면 반전의 기회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셨단 말이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반전의 계기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 그 정도로 어떤 그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우선 트라우마에 빠지면 사람의 머리가 멍해져요.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렇죠.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게 권고사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까지 잃게 되니까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내 인생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장을 되게 시골로 옮깁니다. 왜냐면은 주식에 어떤 제가 도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 자극과 가장 먼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한 거죠. 네. 욕망으로부터 자가격리. 이걸 주식 프로그램을 다 지우고 근데 아무리 지워도 다시 깔게 돼요. 그쵸. 아무리 지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아예 이사를 하고 정말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에 혼자 가서 그 주식 비밀번호 5번 일부러 다 틀리고 로그인이 안 되게 만들고 네. 카카오톡까지 탈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 기간을 만들고 네. 1년 동안은 내 몸과 마음을 철저히 요양을 하자. 무슨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 네. 정말 이 욕망으로부터 가장 분리된 생활을 하자. 이게 제가 주식 그 중독을 치료하는 1번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데에만 집과 직장을 다 옮기고 네. 1년 동안 도시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필요할 정도로 이 집중된 욕망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사 가시면서 시장에 전량 매도하신 거예요, 주식을? 아니요. 그 마이너스 79% 상태에서는 네. 절대 매도를 못해요. 그럼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그때도 빚이 1억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손절해봤자 의미가 네.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믿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거를 까보자. 대신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절대로 이게 제가 그때 안동에 갔거든요. 네. 안동에 가서 1년 동안 스스로 자가 요양을 택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그 정말 제 신념, 다짐을 했고요. 네. 이게 흔들릴 때마다 차라리 제가 그때 정말 또 생각이 나잖아요. 어디를 간들 이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79% 계좌를 휴대폰, 노트북, 그 아이패드에 그 캡처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다 깔았어요. 마이너스 79%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순간 네. 지금 나의 수익률 마이너스 79%. 그거를 보면서 다시는 내가 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독하시네요. 네, 그거를 보고 제가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그걸 보고 반성을 했고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무건 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참았죠. 이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네. 건데 물론 건강하게 적당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변에 본인이 치유를 받는 동안 주변에 있는 주식 중독자들 혹은 그 가족들 상담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요새 같은 경우도 사실 2020년부터 그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또 주식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네. 붐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사실 성공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안 와요. 그 5천만 원 이상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족이나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주변의 지인들의 권유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하루에만 주식 중독이나 비트코인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5명, 6명이 넘습니다. 하루에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숫자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강제 격리를 선물했고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넷플릭스랑 뭐 게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계속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볼 것도 다 봤어요. 더 이상 네. 볼 게 없어요. 넷플릭스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구독 뭐 볼 게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거, 욕망, 자극, 도파민을 느낄 만한 어떤 자극이 남들은 주식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남들은 비트코인으로 뭐 1억 벌었대, 뭐 은퇴했대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나도 좀 해볼까? 그냥 재미삼아 주식을 하는 이런 풍조가 생기긴 바람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회계 공부, 재무제표 공부 없이 들어가시는 분은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생겨서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고해성사를 하듯이 상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주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돈 벌었다더라 어디인가에 있는데 내 주변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렇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고 하는데 보통은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판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쵸. 왜 내가 팔면 오르나요? 이걸 저한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진짜 똥손이고 내가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이고 뭐 조상이 3대 뭐 죄를 졌거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인지 부조하고 정말 너무나 제가 무식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주식의 시장의 차트나 어떤 세력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개미들이 이거 빠질 때 수급 이제 세력이 들어온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ABC조차 모르고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주식해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종목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시장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탓인가요? 내 탓인 거죠. 아.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회계 공부나 재무의 제표를 읽을지도 모르는 네. 스스로에 대한 포트폴리오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없다. 오늘은 그 얘기만 하나 밑줄 쳐서 가져가셔도 남는 장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투자 회복 탄력성 이거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제가 이번보다 더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투자 회복 탄력성 얘기 다음에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